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서 정말 갑자기 봄이 급하게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는 또 미세먼지가 조금 많이 유입된다고 하네요. 하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좀 뒤따라오는 거 어쩌면 우리네 인생 모습과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좋은 소식 여러 개 또 나쁜 소식이 또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 나쁜 소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좋은 소식이 쭉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투자 계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따뜻해진 날씨만큼 또 따뜻한 부동산 투자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정말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 동안 이제 서초구 지역을 조금 임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도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고민 참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재개발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관련으로는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아파트는 지금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저는 좀 똘똘한 지역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 다주택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위 관리자들은 부동산 주택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결제할 때는 좀 빠지게끔 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확실하구나 생각을 했고요. 지금 더더욱 다주택자분들은 똘똘한 한 채는 좀 가져가시고 나머지 조금 어중간한 주택들은 얼른 행동으로 좀 빨리 옮기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민도 있으실 테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바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해진 날씨에 봄나들이 가기 좋았던 주말이었는데 그런데 또 저희 방송 전문가분들께서는 봄나들이 대신 여러분께 전해드릴 정보를 찾기 위해 또 임장을 다녀오셨네요. 자, 그런 임장 이야기 어디가 투자해볼 만한 좋은 지역인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이나 그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도록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기회도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주 같은 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르게끔 저번 주는 주말에 진행을 했었고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그러한 날짜들을 좀 보시고 가능한 날짜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같은 날짜에 계속 하시다 보면 아마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방배동에서 저희 사무실 3층 세미나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세미나에 오시면은 정말 유익한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현재 조금 뜨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 그리고 지금 꼭 투자라는 게 주택을 사는 것만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을 또 팔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안 사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본인은 사지 않고 자녀분들을 사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보유세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생각하시면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금요일 27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지역 분석하는 시간 갖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36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희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여의도, 남편은 잠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동작구 대방동에
임장을 다녀왔어요. 대방 주공 2단지를 보고 왔는데 입지는 마음에 들지만 지금 매수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 상황에 더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 조언을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선 아내분 여의도, 남편분 잠실, 근데 대방 아내분 쪽으로 조금 임장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일러주세요, 이사님.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내분께서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요즘 참 이렇게 30대 초반, 중반 아니면 후반 정도 되시는 이제 30대 분들이 이 무주택자,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이 저는 주택을 취득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도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뭐든지 매수는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매수를 하는 지역이 좋은 지역에 당연히 또 매수를 첫 주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 정말 잘 주셨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강남 3구나 용산 그리고 목동 재건축 등 고가 주택들이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 있으시게 부동산에 가셔서 시청자분 보시는 이러한 아파트들 보시면은 사실상 매물은 없는 걸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들은요 15억 이하의 아파트에는 크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파는 그러한 금매들이 조금 튀어나올 수 있긴 하지만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시장과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시청자분 말씀하신 지역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의도가 직장이시고 그리고 잠실이 또 배우자분 직장이십니다. 그런데 요 바로 밑에 대방동을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방동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대방동은요 입지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방동에 대한 입지는 찬성을 드립니다. 요 바로 보시면은요 1호선 대방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는 요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입주 등 공사 등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은요 또 신길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뉴타운이죠. 그래서 요 신길 뉴타운도 지금 이제 거의 20억 가까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방동은요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아파트가 전부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도 이미 완료된 아파트들도 있지만 요 뒤에 뭐 장미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이 전부 다 재개발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분 말씀해 주신 아파트를 보시면은요 입지는 아주 좋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매매가가 주변보다 싸니까 이 아파트를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은요 사실 근데 매매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대방 주공 2단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는 공원도 있고 학교, 고등학교 위치 아주 좋아요. 지하철도 있고요. 근데 요거 지금 한 30년 정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돼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용적률도 200% 이하라서 사업성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다만 평수가 30평형, 국민평형 없는 아파트고요. 전부 작은 20평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있는 문제는요. 재건축은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바로 이 대방주공 1단지입니다. 이 대방주공 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 임대 아파트입니다. 전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하게 되려면은요, 이 대방주공 2단지와 제방주공 1단지가 어느 정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재건축을 첫 주택으로 기다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꼭 이 대방동에 입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차라리 요 앞쪽에 뭐 대방 현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요 뒤쪽에 대방 대림 아파트, 여기는 좀 세대수가 크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에 그래도 조금 연식도 오래됐으니까요. 입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방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지역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라면 그 정도의 자금으로 이제 첫 주택자로 들어가면은요. 같은 동작구에
저는 이 사당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당동이요, 옛날에 알던 그 사당동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당동이 어디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바로 남성역 바로 위에 있는 사당 대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로는요, 남성역과 이수역 앞쪽으로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정말 이 병풍같이 늘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저는 이 사당 대림 아파트가 결국 이 근방에서 대장 중에 정말 대장이 될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요, 지하철이랑 아주 가깝고, 사실 이 사당동은 바로 오른쪽이 방배동이죠. 게다가 요 위쪽은요, 반포동입니다. 그래서 반포 재건축, 지금 현재 1단지, 그 다음에 3단지, 이런 반포 주공 아파트들도 다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반포와 방배, 그 다음에 사당, 요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저는 여기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거예요. 분명히 사당동 20억을 이상을 갈 것이다가 했는데 20억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방동보다 훨씬 더 저는 상급 지역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림 아파트의 특징은요, 제가 아까 시청자분 말씀하셨던 아파트는 좀 작은 평형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형 평형이 주로 이룬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아주 좋고요. 이 3.1공원, 공원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듯한 이 대림 아파트, 공원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까지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는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당동을요, 크게 저는 여기 1번으로 보고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3번으로 보면은요, 1번이 사당동 내에서도 가장 상급 지형이거든요. 왜냐하면 방배, 반포도 가깝고 아파트도 지금 현재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장 아파트를 보면은요, 지금 요 두산 이브, 남성역, 요 두산 이브가 지금 20억 이상 이미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로이파크도 요 중에서는 지금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림 아파트가 재건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차가 막히면 집값이 오른다. 이 사당동이요, 한 작년부터 정말 이 정체가 저는 심해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길, 여기가 바로 강남역으로 이루어지는 강남대로까지 쭉 가서 잠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 서리풀 공원, 지금 서리풀 터널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요, 교통 체증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지금 자락에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분 그 아파트 보셨으면은 저는 사당동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는요, 우국신이라고 해서 또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역주택조합 지금 입주하려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러고요, 아래 이제 사당 16구역이라든지 15구역, 그리고 이수역의 역세권 재개발, 그다음에 뭐 사당 21구역,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역세권 재개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위는요, 작년에 여기 남성역 역세권 재개발도 지정됐죠. 이 주위는요,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작구는요, 이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건축보다는요, 좀 확실하게 그냥 거주하시다 보면 가격이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요 사당 대림 아파트를 저는 한번 추천드려 볼 테니까요. 이 지역 현장 한번 꼭 임장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정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대방에서 보셨던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수 반대 의견 드렸어요. 꼭 내가 대방 쪽에 거주하고 싶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만약에 조금 더 투자 가치에 또 무게를 실겠다라고 한다면 남편 직장과도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사당동 쪽으로 아파트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2군데 함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요즘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고민 2번째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강남권에는 투자해볼 만한 곳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요즘 들어서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 자금이 들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더라도 강남권에 또 투자 계획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남에 남아있는 마지막 저층 주거지라고 합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이사님.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요, 아까 제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의
마지막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있는 반포 1동을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주말에 또 임장을 다녀오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투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남 3구와 경기도 아니면은 뭐 노도강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요건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강남 3구 용산을 더더욱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 3구 용산은요 2017년도 이후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준 역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무주택자이신 분들 투자와 동시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 반포 1동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반포동 하면은 사실 재건축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서초구가요. 반포동이 서초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굉장히 이 서초구와 강남구가 과거에는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요. 지금 서초구가 왼쪽, 강남구가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 대장이 반포동입니다. 당연히 반포동이겠죠. 왜냐하면은 한강,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학군, 지하철, 교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포동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 동네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이 대장급 아파트들을 조금은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아크로 리버뷰, 한강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신반포 2차. 저는 이 신반포 2차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대장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반포주공 1단지도 지금 반디클 아주 대단지로 웅장하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대로나 동작대교 근처에 지나갈 때 보셨으면은요. 이미 한 50%에서 60%, 70%까지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반포주공 1단지고요. 제가 반포주공 1단지보다는 이 신반포 2차가 분명히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바로 원베일리 이제 신축이죠.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하는데 요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 레미안 트리니언 여기도 반포주공 3단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번 연도 8월 달에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거의 정말 끝나가고 있어요. 이 반포동 하면은요 사실 학군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화고등학교라든지 세화여자중학교, 고등학교, 반포중, 청담고, 경원중 뭐 반포고 등등 아주 많은 이 학군들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반포동 하면은 이 9호선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구반포역 그리고 신반포역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 9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반포동의 가치가 정말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9호선이 공사를 하면서요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레미안이라든지 반포 자이 다 미분양 났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50억이 다 넘어가는 정말 대형급 아파트가 돼버렸죠. 새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반포동을 만든 게 저는 이 9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끝에 이제 신논현역, 이제 강남역보다는요. 이제 신논현역이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이후로는 더더욱 활발하게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호선 황금 노선인 신논현역 위에 논현역 안쪽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반포 1동 저층 주거지 투자 유망 지역인데요. 반포 1동 저층 주거지 유망 지역인데요.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지만 사실 서초구의 달동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현장에 직접 정말 임장을 해보시면은요 생각보다 강남에 이런 지역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르막도 굉장히 심하고요. 반지하도 엄청 많고 노후도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반포동 하면은 또 고속터미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병원까지 강남 성모병원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포동을 말씀드리려면요 아무래도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용 부지 개발이라서 정보사 부지, 남부터미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간선도로 반포대로 지하화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 60층 복합개발입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정말 초특급 개발이고요. 용적률을 800%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이미지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층 이제
요 정보사 부지 개발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대법원 이 서초역 바로 오른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이미 땅 파기 다 끝났고요. 펜스 다 쳐서 공사 거의 땅 파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을 정도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미 착공이 들어갔는데 약 5만 평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실리콘밸리 업무시설이 복합 업무시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사실 이 강남의 롯데칠성 부지 들어보셨죠? 이 롯데칠성 부지보다 거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강남역 바로 앞에 있는 칠성 부지는요, 지금 약 한 13,000 정도 되는 13,000평 정도 되는데요. 고밀도 복합타운이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를 지금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 복합 개발이 있고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보십시오.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그래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 지겹다라는 걸요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아 정말 이제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지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발표를 했고요. 제가 그 발표한 내용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되면은요, 결국 이 서쪽과 동쪽이 가장 수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가격도도 많이 올랐죠. 뭐 신반포 팰리스, 메이플 자이, 반포 자이, 삼풍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고요. 강남역, 이 신논역 강남역 뒤에도 한 500세대짜리 아파트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들을 빼면은요, 이 노년역과 신사는 사무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로수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술집, 상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반포 1동 저층 주거 지역이고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입니다. 이 초록 색깔 길이 1번이 메인 길이에요. 그래서 이 1번 길은요, 사실 무조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번에 발표하면서요, 이 1번을 만들면서 2번과 3번을 올림픽 대로로까지 있는 지하도로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게다가 요즘 우면산 터널 나오면은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술의 전당에서 용산공원까지 이어지는 요 지하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한 개 아니고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강남 뭐 GBC 개발이라든지 마이스 개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개발이지만, 저는 이 서초구에서 가장 큰 개발은 결국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로 보고 있고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되면은 이 주위가 특히나 이 1, 2 서쪽 동쪽이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공원화 시켜서요, 하행, 상행 이렇게, 그래서 하행, 상행 차들이 지나가게끔 하고요.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가 편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그림인데요. 여기가 반포 자이, 그 다음에 요 공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저층 반포 1동 저층 주거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공동 생활권을 같이 쓰면서 집값이 또 많이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고요. 이 고속터미널 60층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식이 사실 나왔을 때 작년 11월 말 정도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세계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관련주 주식까지도 굉장히 계속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갈 정도로 핫했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고속터미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전면 지하화입니다. 요즘에는요, 터미널 공사를 하면요, 이제 다 전면 지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 호남, 영동선을 통합하고요. 지상 공간에 60층짜리 건물이 6개, 위치 아주 좋죠. 뒤에 한강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6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서초구청장이 최근에 이제 서초 권역 청사진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인데요. 미래형 복합 도심으로 이제 도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초구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 6월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양재 권역, 서초 권역, 방배 권역, 마지막이 잠원 반포 권역이었는데, 여기가 11월 11일 날 이제 정책 포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잠원 반포 권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잠원 반포 권역 중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게 2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강남 대로변 복합 도시 조성이랑 저이용 부지 복합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 포럼 잠원 반포 권영입니다. 요거 내용은 서초구청에 가서 제가 직접 받아온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 사진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서초구가요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인지하고 있냐면 이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표를 보면은요 파란 색깔 보이시나요? 설해마을, 그 다음에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하지만 이 설해마을은 사실 재개발이 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저층 노후지 밀집 지역에서요. 요게 반포자이니까요. 맞은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반포 1동이고요. 위에는 사무실, 그 다음에 상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만 지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요. 이제 강남대로 보면 복합도시 조성에 대한 그림인데요. 요거 제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요 노년역과 신노년역 제가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상가, 빌딩들은 다 빼고 앞에, 뒤에, 위에 다 빼고요. 안에 콕 점 하나 찍어 놓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보고 조금 이제 잘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에 그럼 도대체 투자를 해야 되냐? 자,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하면은요,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지역은 사실 이면도로라고 하죠. 이 지하철에서 이면도로 하나만 빼서 들어오면은 주택가들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워낙 땅값도 높고 비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2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2개까지.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2줄을 다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위에도 2줄을 다 빼줘요. 그러다 보면은요, 요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게요, 노후도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택은 제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 요 하얀 색깔 보이시나요? 하얀 색깔.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여기는 다 상가들이 있고 이 빌딩들입니다. 재개발 안 하겠죠. 빌딩 아주 높은 빌딩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랑 관련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상가들 전부 다 제외하고 나면은 요 하얀 색깔 여기가 이제 주택가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보면은요 반포자이랑 크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반포 1동 저층 주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반포자이가 맞고 여기 주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면적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면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 제가 이제 드론 띄워가지고 항공에서 직접 촬영을 한 건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어하는 초록색으로 제가 딱 표시를 해놨고요. 반포자이라든지 아크로 리버뷰, 메이플자이, 그리고 여기는 강남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안쪽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멋있겠죠. 한강도 보이고 남산타워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포동이 지금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과거부터 정말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모아타운이 나왔을 때 당시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한번 2022년도에 선정이 됐던 적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개발은 하고 싶다 보니까 막 지원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지원하고 본인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SH 참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남 일대에도 굉장히 모아타운이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안 좋은 추억으로 다시 모아타운을 못하게 될까 봐 조금 저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고요. 하지만 모아타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요 신속통합기획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신속통합기획 기준은 30년 이상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주택이 무려 65%나 됩니다. 그래서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강남 내에서 이렇게 30년 이상 된 게 60%를 넘는 지역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되면 좋겠다. 오늘 이제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강남의 정말 마지막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제가 노후도 65%는 요 신속통합기획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요. 지금 도심 복합 개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속통합도 가능하고 심지어 모아타운 다시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능하다는 거는 정말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함과 동시에 저는 졸업을 할 수 있는 정말 마음 편안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반포의 재건축 사이클은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 사이클 다음을 책임질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반포의 유일한 재개발 보셔야 될 것 같고 강남 역세권 학군 입지 노후도 5개를 다 채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시세 조사 한번 해보니까요. 최근에 원룸이 한 11년 정도 된 원룸이
6억 중반대에 이제 매매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이제 매매가를 가지고 있고요. 약 한 4억대, 3억 후반에서 4억대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무주택자분들 한번 꼭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역 반포 일동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거나 그 외에도 내 자금에 맞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7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해볼 만한 알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팀장님 요즘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답은 같습니다. 주택 공급은 늘 일정하게 공급하는 게 기본적이고 또 그런 지역들은 주택 공급이 일정하게 되는 지역들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고요. 사람이 있는 한 주택은 늘 새롭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늘 있는 주택 공급이 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규제책 때문에 이 정권 그리고 정치와 부동산을 많이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인 부분 꼭 내가 살아야 하는 집에 초점을 맞춘다면 언제든 매수 투자는 좀 계속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팀장님과 떠나볼 지역이 이 지역은 정말 한강벨트의 마지막 개발권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만큼 좀 저층 주거지가 많이 몰려있는 소액 투자도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팀장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이제 광진구인데요.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잠룡에서 깻룡이다라고 정했는데 이제 광진구가 예전에 이제 잠룡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용성이라고 얘기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 다음에 어디일까라고 강동구랑 광진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룡, 이제 광진구역이다, 광진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 광진구가 이제 자고 있던 광진구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 지금 광진구의 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이제 입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광진구가 여기가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동대문구, 이제 중랑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동부권의 한강 벨트 중에서 굉장히 유망한 지역들과 연접해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 한강 벨트의 핵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초창기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동과 장안편 쪽 이쪽에 이제 전통적인 공업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지역들을 이제 배후지로서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강남이 형성이 할 때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0%의 저층주거지를 갖고 있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의 저층주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자체도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이제 저층주거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광진구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저층주거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남 3구의 외연 확장 영역입니다. 이 외연 확장 영역이 뭐냐면 이제 강남구, 송파구에 붙어 있는 이 광진구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압구정 뭐 100억, 청담동 70억, 80억, 이쪽은 한 30억, 40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우시니까 같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생활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이제 강남 3구의 확장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광진구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교통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광진구는 천호대로, 자양로, 동일로가 있습니다. 천호대로는 중심 업무 지구, 이제 우리가 흔히 광화문 쪽을 얘기하는 구도심 지역이죠. 중심 업무 지구가 강동 지역을 연결하는 망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고요. 자양로도 마찬가지로 광진구와 잠실 광역생활권을 연결한다. 그래서 광진구의 이제 동부 쪽과 이 자양로를 통해서 잠실대교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동일로는 광진구의 왼쪽 서부 쪽에 있는데 강북 지역과 강남 업무지구의 연결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이 이 동일로를 통해서 이 청담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가 남북, 동서가 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교통망을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하철 2호선, 또 5호선, 7호선 등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지하철 2호선 보시면 내부순환선의 요충지입니다. 내부순환선 서울시를 이렇게 삥 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강변역이 이제 강변 터미널이 있죠.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구의역, 건대입구역.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서울시의 3대 상권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큰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동부권역, 서울 동부 사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어디서 만날래? 그러면 젊은 층들은 대부분 건대입구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내부순환선이 요충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5호선 천호대로와 마찬가지로 강동 지역과 도심 지역을 연결하고 있고요. 지하철 7호선은요 강북과 강남 지역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통과하는 지역이 군자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진구는 서울 동부권역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동 지역에서 이 중심 업무지구 넘어가려면 광진구 무조건 지나쳐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강북 지역에서 강남 지역 내려오려면 광진구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광진구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40 재창조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광진 플랜. 이게 뭐냐면 각 도시는 모든 도시 이제 지자체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지역에 구상을 하는 최상위에 설계하는 그런 구상하는 기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보행 일상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 이내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과 그다음에 녹지나 공공청사 등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것들이 요즘 도시의 트렌드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들이 지금 핵심 이슈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용도 지역 지구제가 주거, 공업, 상업, 녹지, 주상공록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녹지와 주거와 업무와 상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이슈고요. 공간 혁신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바꿔놓은 그런 제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레이트 한강. 이 한강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광진구를 보시면 자양권역과 이 광장동 권역이 한강을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광진구의 도시 설계할 때 가장 도시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광진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주거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 아까 말씀드렸죠. 저층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 두 번째 한강변 일대의 주거 환경 정비를 하겠다. 대표적으로 자량동입니다. 그다음 주거 복합 개발을 통해서 편리한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대표적으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이죠. 그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이 공공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큰 지역의 녹지라든지 그런 시설물이라든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첫 번째가 한강이죠. 한강은 이제 뚝섬 한강 공원을 비롯한 한강 지역을 이제 오픈 스페이스로 좀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강과 어린이 대공원 이 두 개가 광진구의 가장 큰 광진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배드타운으로서 남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족 기능이 없으면 모든 지역이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광진구도 자족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자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이 건대입구역 상권을 굉장히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벤처 청년 특화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복잡한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광진구의 생활 권역을 보시면 이제 중곡 권역, 화양 군자 권역, 자양 권역, 구의 광장 권역으로 나눠 놨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보행 일상권이라는 그 아젠다를 갖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수 건대 여기 건대 입구역을 주변으로 자양동 쪽, 사여동 쪽과 화양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그다음에 구이동과 구이 1동, 3동 라인, 자양동 2동 2동과 1동 라인을 하나의 권역으로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동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그 지역은 아예 주거에 형성된 게 다릅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의 형식을 띠고 있고 나머지는 저층주거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군자역과 아차산을 비롯한 이 어린이대공원 북부, 요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사이에 있는 그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큰 지역이지만 저층주거지가 거의 다 저층주거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곡동, 이 중곡동 역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가지 권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광진구의 정비 사업을 보실 건데 이제 이거는 광진구 남부 지역입니다. 자양동 지역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자양 4동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자양 4동 모아타운. 이게 자양 4동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여기가 자양 3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구요. 여기가 이제 자양 7구역. 자양 7구역 단독주택 재건축했던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양 1동 모아타운. 그다음에 여기가 자양 2동 모아타운 A, B, C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 전통시장 부분 밑에 아랫부분 남부 지역과 그 우측 지역은 아직은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자양동과 구이동 쪽을 보시면 이 자양 4동이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이역을 중심으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는 이제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가 하나의 축이 돼서 2가지 축으로 지금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주택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광장동 쪽도 보시면 광장 극동 아파트가
이미 재건축 신속통합계획으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이제 많이 주택 정비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구의역 상당 부분 여기도 저층주거지인데요. 이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 군자역 역세권 주변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구역이 이 지역 내 보시면 여기 아차산역 건너편에 요쪽 라인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곡 1동 같은 경우는 여기 2025년도에 여기 중곡 1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여기가 1.6km 정도 되는데 이 헥타르 360헥타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50만 평 정도 되고요. 50만 평. 이 지역 내에 아파트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역 지정된 지역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 넓은 지역에 가용 택지가 많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층 주거지에서 고층 주거지로 변환할 수 있는 형상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재개발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광진구 내에서 또 어떤 지역을 좀 유망 지역이라고 보고 있냐면 저는 이제 덜 깬용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덜 깼습니다. 개발 유망 지역인데 첫 번째가 이제 구의 역세권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의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면 이 구의자연 재정비 촉진지구 이쪽과 여기 구의 1동, 2동, 3동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 자양 1동 이 남부 지역 여기까지 포함한 것이 구의 역세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구의 역세권 지역 롯데가스 이스트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고층 고밀 상업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배후지들을 잘 보셔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자역세권 지역, 군자역세권 이 능동 지역과 그다음에 여기 군자동, 그다음에 중곡 1동 여기 구역 지정이 이미 됐죠. 그다음에 여기 군자 2동 지역 저는 요 네 가지 파트를 보고 있는데 능동이 가장 먼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뭐 속도는 뭐 크게 이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이지만 능동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이 이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큰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곡 1동, 그 다음에 중곡 2동, 그다음에 군자동 순으로 갈 텐데 군자동이 맨 마지막인 이유는 여기 세종대학교가 있어서 이만큼이 상업지역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 거래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굳이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자동이 마장 이쪽 지역만 거의 마지막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할 만한 지역을 좀 체크해 드리자면 군자, 역세권, 능동, 어린이, 대공원, 북부지구 투룸은 한 12평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한 투룸이 한 5억대 정도 중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2억대 중반을 예상이 됩니다. 지금 능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린이대공원 북부지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5만 평 정도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의 특징은 군자 역세권, 더블 역세권 5호선과 7호선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한 어린이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양호한 교통 환경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둘 다 갖고 있는 굉장히 드문 지역이다. 서울시 내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은 자고 있었던 용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용, 2억 중반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그 외에도 한 1억, 2억 소액으로 좀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팀장님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오후 1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늦게 끝난다, 맨날 별 보고 간다 이런 얘기 하셔서 저희가 좀 당긴 다음에 한 분 한 분 최대한 더 개별 상담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 조정을 좀 했고요. 이번 주 주제는 1억에서 2억 특집 주거 사다리 첫 번째 계단이 중요하다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최근 내 집 마련에 대한 추세가 젊은 층과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도와주기 위한 분들의 그 중심으로 이제 재개발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1억에서 2억 아주 대중성 있는 주제니까 많은 분들 꼭 참석하셔서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대중성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바로 방송 보시자마자 신청하셔서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